안녕하세요. 짱짱이 다육맘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어제 오늘 날씨가 또 계속 추웠죠. 어제는 하루 조금 반짝해서 그럭저럭 아이들이 잘 견딘 것 같은데 저는 미리 금요일날 밤에 와서 아이들을 전부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안에 저 속에까지 꽉꽉 들어차고 여기 보세요. 이렇게 바닥까지 전부 늘어났답니다. 이제는 베란다가 터져나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작은 아이들은 이제 농장에다 잠깐 맡겨놓으려고 데리고 가려고 하고 거리대에 있던 아이들 대충 조금 정리를 했는데요. 이게 이제 또 앞으로는 자리가 수시로 바뀔 거지만 요렇게 창 종류들 그런 아이들은 요 LED 등 밑에서 빛감을 조금 되도록이면 유지를 하라 하고 요렇게 앞쪽으로 전부 모아놨답니다. 요 소울앤이죠. 너무 빨갛게 물이 들다 못해 이제 자줏빛으로 끝에 이렇게 들고요. 요거는 라조야랍니다. 그리고 요거는 엘사죠. 엘사가 이제 물을 제대로 먹고 뿌리 활착을 완전하게 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아이는 겨울에 하엽을 많이 지면서 잠에 빠질 것 같은 그런 아이들이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이게 에보니 슈퍼클론이고요. 이거는 마리아 슈퍼클론이랍니다. 빛감이 아주 두 아이가 대조적으로 다르죠. 하나는 빨갛고 이 아이는 완전히 자줏빛의 검은 발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원정 에보니고 이거는 립스틱이랍니다. 거리대에서 아주 건강하고 짱짱하게 들어와서 겨울 동안 잘 견뎌주리라 생각을 한답니다. 그리고 저 안쪽으로 저렇게 큰 아이들을 뒤쪽으로 전부 배치를 했어요. 이렇게 보시면 염자 두 아이 추위에 약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안쪽으로 배치를 했고요. 조금 추위에 강하다 싶은 아이들은 앞쪽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제가 지난번에 아이들 최저 생육 온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겨울철에 온도 관리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요. 전반적인 단락으로 물에 관한 물 관리 그것도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은 큰 단락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더 자세한 세부적인 영상은 겨울을 지내면서 하나씩 두 개씩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어떤 아이들이 안으로 들어왔는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이렇게 여기 못 보던 아이들도 이렇게 있답니다. 아주 제가 예뻐하는 미니오비 땅에 물 색감 유지하면서 아주 잘 있고요. 또 이 아이 생소하죠. 이 아이도 생소한 아이고요. 이런 아이들은 공부해서 따로 영상으로 만들어 드릴게요. 요 헤라가 여기로 들어왔어요. 이 아이도 베란다 안쪽에서 날이 조금 따뜻하게 지내다 싶으면 얼굴이 퍼질까봐 LED 등 밑에 누웠고요. 요거 나나 후쿠민이에요. 그리고 이 아이는 아주 오랜만에 두 아이 보여드리죠. 하나는 아마빌레고 하나는 비안트랍니다. 그리고 저 뒤에는 아주 저희 집에 이렇게 어린 라울들이 있어요. 한 가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요 라울이라든가 저 뒤에 염자 추위에 약한 아이들이죠. 그리고 이런 아이들은 겨울에 잠을 자는 아이들이에요. 대부분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드는 아이들이 일반적으로 국민다육들은 겨울에 잠을 자는데 예외적으로 요 창들은 겨울에 좀 성장을 하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온도 관리라든가 물 관리라든가 이런 게 조금씩 다 달라서 개별적으로 관리를 하시는 게 좋은데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최저 생육 온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이들이 겨울에 추워서 이제 베란다에서도 저 온도계가 지금 오늘 아침에 11도를 가리키고 있죠. 제가 밤에 아이들 추울까봐 문을 끄트머리 한 5cm, 10cm 정도만 남겨놓고 이렇게 닫고서 어젯밤을 보냈어요. 지금 거리대에는 텅 비어 있죠. 여기 덮어 씌워서 있고요. 어젯밤에 비가 많이 왔어요. 미리 드리기를 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비가 그치면 이제 오늘 밤부터 영하권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있는 대전 같은 경우에는 영하 2도, 3도를 가리킨답니다. 원래 대전이 다른 지역보다 조금 따뜻한 편인데 올 겨울은 예외적으로 다른 지역보다 비슷하거나 더 추워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은 이 계절에 예측을 못하고 또 작년하고 올해하고 또 다른 게 이 계절의 온도인 것 같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 겨울 관리를 하는데 이 아이가 온도가 낮아서 얼을 것인지 안 얼을 것인지를 대부분 다 걱정을 하시잖아요. 안 얼려야 당연히 되겠죠. 얼으면 아이들을 자칫 잘못하면 보낼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약하게 냉해를 입었다 하면 회복을 합니다만 심하게 냉해를 입으면 아이들이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리대에 있을 때는 아이들이 얼을까봐 걱정을 제일 많이 하시죠. 근데 일단은 저처럼 이렇게 일주일 상간으로 아무래도 베란다 쪽으로 대부분 들이실 거라 생각을 한답니다. 베란다 안에서 온도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뭐 정답은 아니고 관리하는 분들에 따라서 또 아이들 상태, 환경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베란다 안에서 아이들이 얼고 안 얼고에 중점을 두지 않고요. 애들 최저 생육 온도에 가급적이면 맞추어 주려고 노력을 한답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요. 아이들이 얼 때에는 입장에 투명하면서 입장이 얼잖아요. 대부분 뭐 그러면 아이들이 냉해를 입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원래는 또 이렇게 입장엔 아무렇지 않게 표시가 전혀 없는데 이 분 속에 수분을 먹고 있어서 추운 곳에서 방치를 시키면 뿌리부터 어는 아이도 있답니다. 그런데 입장에는 표시가 없기 때문에 냉해를 안 입었다 판단을 하시고 계속적으로 이제 시원하게 관리를 하시겠죠. 그런데 뿌리에 이미 냉해가 온 아이들은 겨울 동안 별 표시가 없어요. 그런데 봄부터 서서히 뿌리가 이미 상했기 때문에 죽어갈 수도 있다라는 거를 한 번쯤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아이가 어느 온도냐 안 어느 온도냐에 중점을 두지 않고 최저 생육 온도에다가 중점을 두는데 일반적으로 모든 국민다육이라든가 통영다육, 하영다육 구분 없이 5도 밑으로 내려가면 아이가 춥다라고 느끼는 온도거든요. 그래서 하영 경우에는 추워졌으니 나는 잠을 자야 되겠다 하고 요 염자 같은 아이들은 이제 휴먼기에 들어가겠죠. 그런데 동영다육 같이 저 원종, 방울복랑금 같이 이런 아이들은 동영이라 잠을 자는 게 아니지만 그래서 또 겨울 때는 내내 성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5도까지 최저 5도까지 아이들이 성장을 하는데 동영, 하영 구분 없이 보통 이 베란다 안에서 영상 2도까지는 웬만하면 냉해를 입지 않는다 그래요. 그렇지만 생육 온도가 5도이기 때문에 5도가 되면 요 동영이든 하영이든 뿌리 움직임을 멈춘답니다. 잠을 안 자도 뿌리 움직임을 멈추고 뭐 잠을 자는 아이들은 당연히 휴면기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5도를 중점으로 저 같은 경우는 온도 관리를 할 때 지난번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11도를 가리킬 때는 이 창문을 열어서 온도가 떨어지도록 유도를 합니다. 조금 더 열어가지고 온도가 뭐 6도, 7도 정도로 유지를 하게끔 그렇게 온도 관리를 하고요. 만약에 이제 문을 계속 열어놓으면 베란다 안쪽에 온도가 내려가겠죠. 잠시 성장을 멈추고 얼음 땡하고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런 때는 이렇게 안쪽에 문을 열어서 지금 난방을 한 상태라 방 안이 굉장히 따뜻해요. 이렇게 열어서 온도를 조금 나누어 주면 저 온도계가 2, 3도 정도 또 올라간답니다. 그렇게 온도 관리를 양쪽 문을 통해서 온도 관리를 하시면 되고요. 한 가지 또 도움이 되는 게 이 LED 등, 전등을 저 같은 경우는 낮에 일을 하기 때문에 아저씨가 들어와서 퇴근하자마자 이 등을 먼저 켜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들어와서 잠자기 전까지 켜준답니다. 그렇게 해도 불을 켜주는 시간이 한 6시간가량 되는 것 같아요. 햇빛이 부족한 면을 채워주는 것도 있지만 온도를 약간 상승시켜주는 효과도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LED 등을 가급적이면 겨울에도 해가 오늘같이 비가 와서 해가 없는 날 그렇게 켜주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그런 식으로 최저 생육 온도에 중점을 두고 아이들 온도 조절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5도를 기점으로 그렇게 온도 관리를 하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 말씀드릴 거는 물 관리를 합니다. 겨울이나 여름이나 뭐 상관없이
아이들 물 관리가 제일 어렵죠. 온도나 뭐 이런 거는 뭐 조금 더 해도 되고 조금 덜 해도 되고 별 탈이 없겠지만 아이들 물 관리가 가장 어렵죠. 요번 마지막 겨울비를 마치신 분들도 대부분 많이 계시더라고요. 노지에서 단련된 아이들은 그나마 그래도 괜찮답니다. 그런데 저 안쪽에 저렇게 초록둥이로 있는 아이들 있죠. 저런 아이들은 거리대에 한 번도 안 나갔던 아이들이에요. 저 안쪽에 있는 아이 한 번도 제가 보여드리질 않았는데 화면을 당겨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 안쪽에 탑돌이처럼 저렇게 싸고 있는 아이 있죠. 저 아이가 이너랍니다. 꽃이 피었어요. 저 아이를 한번 꺼내서 보여드리고 싶은데 지금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이렇게 화면을 확대해서 노랗게 꽃이 피었죠? 아, 정말 예뻐요. 저 아이도 아주 물에 예민한 아이라 물을 제가 굉장히 아껴주고 있는 아이 중에 하나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초록덩이로 있는 아이들이 또 있지요. 요 앞쪽으로는 이제 거리대에 있었던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이렇게 배치를 했고요. 마디바가 여기 있고 또 여기 제가 듬뿍 사랑을 주고 있는 기르바의 장미 이렇게 있답니다. 그리고 요거 샤프란 블루예요. 샤프란 블루는 내내 이 자리에 있었어요. 거리대에 한 번도 나가지 않았는데 요즘 기온차로 요 정도의 베란다 안에서 물이 든답니다. 그런데 이제 겨울이라 낮 온도가 내려가면 밤의 온도와 온도 차이가 별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색감이 들어있는 아이들도 이제 점점 물이 조금씩 빠질 거예요. 그 물이 빠지는 거는 아주 지극히 정상인데요. 이제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아이들의 물든 모습, 최절정에 달한 모습은 1년 중에 딱 한 번만 보는 거다라고 배웠어요. 이제 더 이상 물들매 집착을 하지 마시고 올 겨울부터는 이 아이들이 겨울나기를 얼마나 잘 할 건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관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 오렌지 멀러예요. 제가 아주 오랜만에 보여드리죠. 그리고 이 아이는 빛감이 아주 전혀 다르지요. 피가를 합니다. 저렇게 아가를 달고 아주 작았었는데 저희 집에 와서 많이 자랐고요. 입장에 저렇게 피멍이 들어가죠. 이 아이도 거리대 한번 못 나가본 아이예요. 그래도 안쪽에서 이 정도의 물을 들여주고 있고 이거 연등이죠. 연등도 안에서 이 정도의 빛감을 유지를 한답니다. 대부분 안에 들어오면 아이들이 이제 초록둥이로 변한다 하고 이제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요 매직젠 골드 작은 아이 그리고 요거는 소인제 금이랍니다. 요 소인제 금이나 희성 같은 경우에는 동형다육에 속하거든요. 그런데 동형, 하형 구분하지 않고 체조 생육 온도를 맞춰서 관리를 하시는 게 중요한데 겨울에 물 관리 어려우시죠? 제가 물 적응 훈련도 해야 한다 해서 11월 달부터 아이들을 주는 물의 양을 조금씩 줄여서 줘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조금씩 점차적으로 줄여서 안으로 들어오되 마지막 늦 가을 비를 흠뻑 맞고 들어온 아이들도 있겠죠. 요거 원정 콜로라타예요. 너무 예쁘죠. 이제는 저 분이 꽉 찰 정도로 좀 자랐어요. 이렇게 좀 이거보다 작았었는데 이 정도로 좀 많이 자랐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물을 빼는 아이가 이 아이예요. 거리대 있을 때부터 물이 좀 빠졌죠. 이런 아이들은 기온차로 물이 들고 안 들고 하는 아이도 있고 물론 다육이들 종류에 따라서요. 햇빛만 있어도 물이 드는 아이가 있고 기온차가 없으면 물이 안 드는 아이도 있답니다. 이거는 레이디스 핑거고요. 요 밑에 요거 요거 정말 예쁘죠. 블루 드래곤이에요. 저렇게 손톱만 빨가는 게 너무너무 신기해요. 손톱 끝이 정말 절정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연두빛하고 어우러지니까 정말 예쁘죠. 그리고 저 안쪽에는 이렇게 프랭크가 있고요. 요거 블랙블루 하나 철화가 이제 물을 완전히 먹어서 아주 입장을 쪼글쪼글 했었는데 약하게 저면관수를 2번 해주고 입장을 제대로 폈어요. 목대가 아주 같은 빛깔로 건강하고 싱싱해 보이죠. 그리고 저 안에 홍옥이 저렇게 들어와 있는데 이 아이도 거리대에서부터 벌써 물이 빠지기 시작해서 녹빛을 조금 내고 있는데 그래도 너무 예뻐요. 요거 묵둥이 수연이요. 이렇게 안쪽으로 들여놨답니다. 이 아이도 추위를 좀 타는 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안쪽에 부어놨고 요거는 부용이에요. 부용은 이제서 거리대
한 번 나가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물이 들어가고 있답니다. 그리고 요거는 에케마리아예요. 아주 오랜만에 보여드리죠. 여름 동안에 아주 그냥 로제트를 반으로 줄였는데 지금 이제 로제트를 조금 키워가고 제 빛깔을 찾아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원종 서발피나 이 정도로 물이 들었어요. 이렇게 기존에 있던 아이들과 거리대에 있던 아이들을 뒤섞어서 대충 정리를 했답니다. 이것도 밤에 와서 하느라고 급하게 서둘러서 해서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아이들도 있고 또 자리를 조금 옮겨서 이렇게 배치를 창 위쪽으로 했고요. 자, 이쪽 두 번째 다이 밑으로 저렇게 거리대에 있는 농화분에 있는 아이들이 쭈루룩 들어왔어요. 여기서 화분이 같은 아이들아 이렇게 조금 모아놔 봤더니 보기가 아주 좋지요. 요거는 비치 프리데고요. 요거는 페리도트, 요거는 빵빠레예요. 빵빠레가 안쪽에 들어오면 따뜻해지면 웃자람이 좀 심하고 하엽이 많이 지는 스타일인데 관리를 특별히 신경을 써서 해야 되겠죠. 그리고 요것도 페리도트, 그리고 아모르가 여기 있어요. 아모르가 이제 조금 물이 들려나 했는데 안으로 들여놔가지고 들어오고 있고요. 그래도 윤기가 반짝반짝하죠. 매직진 골드는 아주 최절정인 것 같아요. 이 빛깔의 물을 오랫동안 갖고 있도록 노력을 하려고 하는데 잘 될지 모르겠어요. 요거 블루엘프가 이 자리에 있어요. 그리고 요거 파랑새랍니다. 요 루비 틴트 보세요. 정말 예쁘죠? 들어오기 전에 저는 이번 마지막 비는 안 맞추고 그 이전에 한 3일 전에 아이들을 전반적으로 물을 준 상태예요. 그래서 마지막 물을 먹고 들어왔답니다. 이 아이는 처음 제가 데려올 때 그 빛감을 다시 완벽하게 찾은 것 같아요. 제가 작년에 이 아이 영상을 찍었거든요. 그 영상을 보실 수 있다면 이 아이 색감을 비교를 해보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르제예요. 아르제가 물이 안 들어가지고 제가 자주 보여드리질 못했는데 이 아이는 내내 거리대에 있었어도 이 정도의 색감을 유지를 하는데 이 아르제는 한몸 군생으로 정말 생각보다 순하고 짱짱하게 아주 잘 커주는 아이랍니다. 이 아이가 저희 집에 햇수로는 3년째가 넘어가는 아이예요. 분갈이를 중간에 2번쯤 해주었고 화분도 한 2번 정도 갈아입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물관리에 대해서 잠깐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조금 안쪽으로 들여놓고 온도 관리를 5도 이상을 유지하도록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물도 줄 수 있고 또 성장을 시켜서 봄에 완벽하게 성체로 자라도록 특별히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 아이는 제가 여름 동안에 힘들어서 입장을 떨군 애인데 이렇게 지금 아가가 나오고 있죠. 이 복랑이라든가 대표적인 동영다이어 큰 단락만으로 뭐 화이트 그린이 같은 아이들도 있지요. 그런 아이들은 겨울에도 물을 조금 이런 다른 아이들보다 잠자는 아이들보다 조금 더 챙겨주셔야 한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떻게 동영다육, 하영다육 다 구분하느냐? 굳이 구분할 필요 없답니다. 5도를 중점으로 해서 관리를 하시면은요, 잠을 자려고 하는 아이들은 5도 정도 되면 춥구나, 내가 잠을 잘 때가 됐구나 라고 아이들이 스스로 안답니다. 그리고 동영다육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내려가면 잠을 자지는 않아요. 단지 뿌리 활동을 잠시 멈추고 움직이지 않고 얼음 땡하고 있게 된답니다. 그래서 개별 관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 잠을 자는 아이들의 구분법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한번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5도에서 온도를 맞추면 저렇게 성장하는 아이들도 괜찮고 잠에 휴면기로 들어가는 아이들도 괜찮답니다. 그래서 온도를 유지를 시켜주는 게 좋아요. 지금 제가 창문을 조금 닫아놨다고 촬영하는 동안에 2도가 올라가서 지금 13도를 가리키고 있죠. 이렇게 13도가 가리키면 너무 따뜻해요. 따뜻하면 아이들이 얼굴을 퍼지고 겨울 동안에 보통 2달 반 정도, 오늘 겨울은 조금 빨리 오기 때문에 2달 반 정도 견뎌야 되는데 이렇게 따뜻하게 관리를 하시면 웃자라가늠의 원인이 되고 또 아이들 로제트가 이 창 같은 경우는 쫙 벌어지겠죠. 그렇게 관리를 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온도를 대부분은 제가 얼지 않을 만큼 춥게 키워라 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게 아이들 입장을 얼게 하느냐 안 얼게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최저 생육 온도를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제가 늘
5도를 강조하는 거예요. 이게 초보자님들은 아이들마다 다 다르지만 물론 거리대에서 다져진 아이들 있죠. 그런 아이들은 영상 2도까지도 잘 견딘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나이가 어리거나 보통 뭐 1,000원, 2,000원짜리 데려오면 대부분 다 어리겠죠. 그런 어린 아이들은 더 쉽게 추위를 타고 또 물도 요구를 한답니다. 왜냐하면 몸에 지니고 있는 수분이 그만큼 작기 때문에 겨울 동안이라도 동형다육하고 입고지나 나이가 어린 아이들, 그런 아이들은 다른 다육에 비해서 물을 조금만 더 챙겨 주셔서 성장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물 관리를 하셔야 되고요. 보통 12월 중순까지는 안쪽에서 날이 조금 춥다 하더라도 따뜻한 날을 택해서 물을 주시되 물의 양을 바짝 줄여서 주셔야 한다는 거. 그리고 12월 중순이 넘어가면 보통 잠을 자는 아이들과 성장을 하는 아이들로 분류가 될 텐데요. 잠을 자는 아이들에게는 굳이 물을 줄 필요가 없답니다. 보통 잠을 자는 걸 어떻게 하냐면요. 얼음땡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움직임이 없어요. 더 성장을 한다거나 뭐 자구를 단다거나 그런 조짐이 없답니다. 그래서 전혀 표시 없이 얼음땡하고 있는 아이들은 굳이 물 달라고 보채지도 않아요. 그래서 굳이 물을 달라고 하지 않는 이상 물을 안 주셔도 되고 겨울 한 달 정도는 거의 단수를 하셔도 상관없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화이트 그린이처럼 이제 막 성장을 하는 아이들은 베란다 온도를 5도 이상으로 올려놓고 한 이틀 정도 유지할 수 있는, 말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확보하신 다음에 물을 주시되 양을 봄하고 가을보다는 조금 줄여서 주시면 돼요. 모든 다육이가 물 관리는 거의 똑같답니다. 단수에 들어가서 잠을 자고 그렇게 하는 아이들은 물을 줄 필요가 없고요. 그런데 그 종류를 모르니까 아이들이 물을 달라고 보채지 않는 이상 물을 안 주셔도 상관없어요. 단지 쪼글쪼글거리고 물이 입장이 말랑거리고 나 물 고파요 하고 엄마를 쳐다보고 있는 아이들이 가만히 보시면 눈에 띌 겁니다. 그런 아이들은 물을 조금 챙겨 주시되 물의 양을 아주 조금만 그렇게 맛만 보게끔 그런 식으로 물을 조금씩 챙겨 주셔야 한답니다. 자, 저쪽 반대쪽으로 잠깐 돌아가 볼게요. 자, 이쪽으로 돌아왔어요. 이렇게 저 위쪽의 아이들은 제가 카메라로 잡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여드릴게요. 이 안쪽으로 저 뒤에 아메치스 있죠. 또 저기 조그미 아메치스가 있어요. 저 아이는 또 다시 또 카메라로 만들어서 보여드릴게요. 뒤쪽에 상그릴라가 있고 요거 토테랑이고요. 요거 안나예요. 그리고 요거 리틀뷰티 이렇게 있고 요 앞쪽으로 이렇게 물이 좀 덜 들고 그런 아이들, 초록둥이 아이들 햇빛 좀 받으라고 이렇게 내놨고요. 자, 이쪽으로는 이렇게 있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다이가 꽉 찼죠. 리토스가 저 안쪽으로 들어갔고요. 이렇게 오늘은 여기까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려서 우선적으로 12월 달 관리에 그 두 가지를 유념을 하시면 별 탈이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여름보다는 쉬워요. 그러니 초보맘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괜찮답니다. 자, 오늘은 짱이맘 여기서 인사드리면서 물러가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